네, 이번 시간에는 비브리오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과 그리고 실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만약에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학교에 가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 실습 스케줄을 짜서 이 비브리오를 검출하는 실험을 네, 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비브리오는요, 음성 막대균이죠.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 글루코스를 발효를 합니다. 글루코스를 발효를 하는 세균 중에 옥시다제가 음성인 세균은 장내 세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글루코스는, 비브리오는요, 글루코스를 발효하는 세균이면서 옥시다제가 양성인 세균입니다. 그래서 비브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글루코스를 발효하고 옥시다제가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비브리오는 비브리오 콜레라나 벌리피커스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세균들 외에 다른 비브리오들은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해산물을 배양을 해보면 거기서 비브리오, 다른 종류의 비브리오를요, 운이 좋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뭐 헤몰라이티코스나 이런 거를 검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헤몰라이티코스 같은 그런 세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피류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비브리오를 검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브리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시료가 필요하겠죠. 검체가 필요하고 또한 증균시키는 이 증균 배지와 선택 배지가 필요합니다. 이 증균 배지는요, pH를 8.4를 맞추기 때문에 이 알칼라인 펩톤 워러는요, 펩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pH를 NaOH를 가지고 8.4까지 맞추거든요. 이 비브리오가 염분도 좋아하지만 호염기성이기 때문에요. pH를 8.4로 맞추면 다른 세균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또 비브리오만 100%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좀 비브리오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비브리오를 배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균 배지에 해산물을 접종을 해서 하루 정도 인큐베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선택 배지에 옮겨 심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이 비브리오를 배양을 한다고 한다면 검체가 뭐가 될까요? 비브리오를 만약에 비브리오 콜레라다 그러면 설사변이 될 것이고요. 벌리피커스와 같은 것도 물론 설사변 또는 피부에 나인 어떤 스포들 그리고 혈액 등이 되겠죠. 폐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도 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은 환자 설사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물을 가지고 바닷가나 이렇게 바닷물에 서식하는 비브리오를 한번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의 한 검체씩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일단 알칼라인 펩톤 워러를 제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TCBS 배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TSI 배지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BAP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조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오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가위하고 핀셋이 필요합니다. 이 미생물 실험의 기본은 멸균이기 때문에요. 가위와 핀셋을 함께 멸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멸균 하실 때 알루미늄 호일에 싸가지고 멸균을 하시고요. 그리고 멸균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놔두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멸균하실 때는 각자 개인별로 하지 마시고 함께 어떤 실험 스케줄 혹은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는 거를 약속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자기 것을 이름을 써가지고 멸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빅 배지나 다른 생화학적 배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API 22를 가지고 생화학적 반응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22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건 제가 조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언제쯤 도착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실험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I 22에 심으실 때 장내 세균과 다르게 호염균, 염분을 좋아하는 세균들이기 때문에요. 그 앞전에 장내 세균 여러분들 API 22에 접종하실 때는 멸균 증류수를 가지고 접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0.85% 노멀 셀라인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OML 튜브를 지난번처럼 만드셔가지고요. 셀라인을 가지고 멸균 튜브를 만드세요.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검체가 되겠는데요. 어패류 또는 해산물을 준비하시는데 이걸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필요는 없고 집에 가면 생선 있을 거예요. 뭐 조기가 됐던 뭐 고등어가 됐던 뭐 생선 집에서 먹는 엄마가 시장에서 사오신 혹은 마트에서 사오신 뭐 조개랄지 그리고 혹시 뭐 전복이랄지 뭐 아무튼 어패류나 해산물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조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거는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실험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각자 한 가지씩 어패류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떤 어패류를 가지고 할 것인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 조원이 나눠서 쓰는 건 좀 그렇겠죠. 그래서 각자 조별로 한 가지씩 어패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나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혜롭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 또는 해산물을 멸균 가위로 작게 잘라. 이거 요리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것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고등어를 했다. 고등어 아가미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고등어 아가미를 핀셋으로 잡고 멸균 가위로 잘라서 이걸 알칼라인 펩톤 오레에 넣고 배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날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가지고요. 루프를 이용해서 TCBS에서 개대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증균 배지에서 배양이 됐는지 증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세균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증균 배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지를 제작했을 때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컴셀을 놓고 인큐베이션을 한 다음에 꺼내서 비교를 해 보시면 혼탁되어 있다고 하면 세균이 증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탁되어 있는 상태의 그 증균 배지를 루플, 물론 멸균된 루프가 되겠죠. 루프를 이용해서 미리 준비된 TCBS와 일단은 TCBS에 개대 배양을 하세요. 증균된 세균이 비브리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CBS에 개대 배양을 하셔서 요것도 다시 하루 인큐베이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요. 이제 TCBS에 개대 배양 한 거를 하나씩 이제 각자가 또 이제 내가 거기서 뭐 노란색 콜로니가 발견이 됐다 내지는 초록색 콜로니가 발견이 됐다 하면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앞으로 실험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실험에 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자랐다 그러면 배양이 잘 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빌려요 콜로니를. 그래서 서로 다른 콜로니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색깔이 서로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빌리면 안 되고요. 각자 이 준균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비브리오를 어떤 과정을 선택해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혹은 이 비브리오의 어떤 그 성상을 이용해서 또 이런 배지들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각자 한 가지씩 어패류를 선택을 해서 직접 자기 배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배지에 접종한 후에는 인큐베이션 하시려면 그 다음날 와서 결과 확인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TCBS에 개대배양 된 거를 다시 TCBS와 BAP에 개대배양을 하셔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단독 콜로니를 개대배양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개대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실험의 마지막 생학적 반응 검사에 이용하는 콜로니는 되게 BAP에서 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BAP에는 다른 그 억제 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콜로니를 얻어서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화학성분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콜로니를 가지고 그 다음 실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CBS와 BAP에 개대배양된 콜로니를 둘 다 자랐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이게 TCBS에 자란
세균하고 BAP에 자란 세균이 동일한 거여야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콜로니 하나를 처음에 증균 배지에서 TCBS로 옮긴 그 콜로니를 가지고 다시 TCBS와 BAP 옮기실 때 이것저것 콜로니를 찍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개대 배양하실 때요. 단 하나의 콜로니를 가지고 두 종류의 배지에 따로따로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CBS에 심어져 있는 세균과 BAP에 심어져 있는 세균이 같은 종류여야 맞겠죠. 하나의 콜로니로 양쪽에 배양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TSI에 접종을 하시는데 BAP에서 콜로니를 따서 TSI에 접종을 하시고요. 물론 그 다음날 이제 TSI 반응을 봐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반응을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과정에 그 다음날 바로바로 실험에 임할 수 없을 때는 이 페이지를 어떻게 보관하셔야 되냐면 파라핀 랩으로 실링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보관하실 때는 배양이 끝난 후에 냉장 보관하시는 거예요. 접종을 해가지고 냉장 보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날 실험을 할지 토요일날 실험을 할지 선택을 하셨으면 만약에 평일이 아닌 주말에 실험을 하셨으면 일요일날 학교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스케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TCBS에 접종을 하신 건 반드시 그 다음날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확인한 후에는 이 배지들을 다 버리지 마시고 일단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TSI까지 다 반응을 봤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해 있던 BAP를 꺼내 오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API에 접종을 하시면 돼요. API에 접종하시는 방법은 1학기 때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래서 대신 비브리오는 호염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멀 셀라인에 서스펜션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졌네요. OML 시린지가 필요한데, 네, OML 시린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API 접종이 끝나면 여러분들 각 시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확인하시는 거 1학기 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다음날 시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반응을 보시고 점수를 먹여서 이거를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변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시고요. 이제 각자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발표하시면 점수에 들어갑니다. 몇 점을 변경을 했는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요거는 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순서 조별로 준비물 확인하시고요. 실험 일정 조율하시고요. 또 발표 준비하셔가지고 자기가 실험한 부분을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브리오 실험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 준비 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